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쁜가 봐요. 아, 예, 오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오늘은 뭐 가지고 산책할까요? 일단 뭐 오늘 이제 한 주 동안 예. 사실 그 여야 모두 지금 기반 한바탕. 싸움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오늘 뭐 국정감사 중이어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사실 정치권 자체가 큰 현안을 놓고 지금 부딪히는 거는 없어. 네. 오늘 어쨌든 그 여야 다음 주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좀 뭐 같이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유식한 말로 회고와 전망.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우리 정치부 기자로는 9단 정도인 양정대 차장과 되돌아보고 앞도 보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 예.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일 텐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짚어봐야 할 대목이 바로 아마 이 청와대의 의중이 어디까지 이 작동을 할 거냐의 문제일 겁니다. 예. 지금 수박계 쪽에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렵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빨리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청와대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오픈 프라이머리 대신 좀 어떤 방안으로 갈 거냐라는 게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제 여야가 법을 개정해서 합의를 해서 치러지지 않는 이상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글자 그대로 완전 국민경선제가 치러질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일각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금 100% 여론조사 경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100% 여론조사 경선은 뭐 청취자분들이 다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뭐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정치 신인들이나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좀 뭐랄까요, 그 함량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방식이고, 더더군다나 이 100% 여론조사 경선을 지금 지역구 숫자가 240개가 넘는데, 이거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실시를 할 만큼의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고 각 지역구별로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 현역 정치인들한테만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이런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8대 총선 때 이 지금의 야당, 이제 민주통합당이었죠. 민주통합당이 이 당시 이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 외부 인사를 데려와서 이 굉장히 높은 수위로 네. 그 컷오프를 단행을 했었고, 그리고 2명 내지 3명 정도 남은 사람들을 이 100% 여론조사 경선을 했었는데 그 후폭풍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미 검증이 문제가 있다고 검증이 끝난 그런 방안인데, 이거를 지금 뒤늦게 이 공천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되더라도
쉽지 않을 거고, 더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안인데, 아마도 100% 여론조사 경선은 친박계나 김무성 쪽 양측이 모두 정책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는 것, 이게 현역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 현역 정치인들을 자기가 유리하게 만들어준 현역 정치인들이 많아야 이후 내년 총선 이후에 이 대권 가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당내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100% 여론조사 경선 카드도 지금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고요. 친박계 역시 이 오픈 프라이머리 안 돼라고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100% 여론조사 경선이면 현역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렇지.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친박계도 이쪽으로 의견을 수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김무성 대표의 거취문대로까지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 논란이 번질 거냐, 이런 지금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가 그야말로 저강도 반응을 할 거고, 반항 반응. 반응이라고 봐야죠. 둘 다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를 쫓아내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 역시 말씀드렸듯이 내년 7월 이 임기를 채울 때까지는 이 로키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 이 논의는 결국 현역 의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이 양측이 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포함된 인사들의 공천권을 일부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느슨하게 정리가 되는 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천혁명은 이번에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거네요. 아무래도 여당 쪽 분위기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들한테 100% 공천 추천권을 말하자면 돌려준 셈이니까 안심번호제라는 거 통해서. 네네. 처음에 무슨 쇠고기 안심 그거 인증제인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쨌거나 거기는 한번 좀 미실험의 장이니까 한번 기대는 해볼 여지는 있는데, 네. 새누리 쪽은 저강도 반항인지 반응인지 간에 아무튼 적당히 꽝 부딪혀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슬슬슬 달궈가면서 양쪽에 필요한 건 좀 취하는, 아마 김 대표는 네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부분적으로나마 시행했다라는 명분을 좀 가질 것이고, 그렇죠. 친박계 청와대 쪽에서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일을 하려면 국회에서도 확실하게 청와대 얘기를 뜻을 받들어줄 수 있는 친박들이 좀 늘어나야겠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 이른바 공천권을 좀 행사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뭐 대구에 손 좀 봐줄 몇 사람, 심판해 달라고 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예. 그거 궁금해요. 심판 될지 안 될지.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새정년은 혁신과 당 재신임을 둘러싸고 쭉 지속돼 왔고, 새정치에서도 역시 선거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지도부, 당 개인으로는 콕 꼬집어서 김무성 개인을 놓고 윤상현 의원이 한번 퍽 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서청원 의원도 투닥투닥 한번 치고, 네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아직까지는 그냥 카드만 올리고 맞받아치는 카운터 펀치는 없고, 등치가 좋으시니까 맷집도 좀 있겠죠. 하나 마지막 질문이요. 아직 뭐 네네네. 국감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한 국감 최소한 10번은 더 지켜봤죠, 우리 양 기자. 그렇죠. 예. 올해 국감 예전하고 비해서 몇 점쯤 돼요? 보통 다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임기 마지막 해 국정감사는 그렇게 뜨겁게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렇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그래서
의원회관에 예. 뭐 의원들 본인도 그렇고 이 보좌진의 역량이 사실 국정감사에 이 총력을 기울이기는 사실 어렵고 예.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무위원회 이제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았는데 네. 뭐 화면 보신 분들은 다 저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사실 날이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무슨 뭐 이렇게 재벌 개혁? 아이고 나 참. 무디게 가는 상황인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굳이 점수를 매겨보자면 예. 뭐 한 50점 정도 줄 수 50점. 있으려나요? 아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뭐 큰 이슈를 지금 야당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국정감사가 아마 뭐 특별한 그런 것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기자가 무난하다고 그러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조지는 까는 얘기인데 그죠? 또 무난하다 그러면 또 국회의원들은 그럭저럭 평균은 되나 보다 하고 해벌레 웃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어제 그 신동빈 회장한테 예. 축구 한일전 열리면 어디 응원하냐고 물었던 의원이 어느 당의 누굽니까? 그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박 누구요? 박대동. 박대동? 예. 아니 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 의원이 오늘 정무위에서 예. 사실상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그런 얘기 한 거는 예. 뭐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였는데 예. 이게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료 의원들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신문 일면을 봤더니 일면 톱에 이제 뭐 박대동인가 그 양반 그 의원이란 사람 뭐 어디 응원할래 그거에다가 사진은 일본 의회에서 막 우격다짐 이렇게 난타전 벌이는 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요미우리인가 우리나라 신문인가 잠시 헷갈렸어요. 예. 이거 덕분에 국회의원 이름 하나 알았네요. 네. 참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고 개인적으로. 참 가끔 의원회관 지나가거나 들리지요. 네네. 추석 일주일 남았는데 요즘도 막 선물이 계속 들어와서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복도에서 방으로 발로 차고 댕깁니까? 뭐 발로 차는 모습은 못 봤는데 아무튼 네. 선물이 무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른 데는 다 불경기인데 의원회관은 그런 게 없구만. 알겠어요. 그 기자들한테도 좀 돌리나 모르겠네. 자, 월요일 날 다시 연락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